헉헉. 안 돼. 발이 움직이질 않아.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여기서 잡히면 정말 끝이야. 살을 에이는 칼바람 사이로 사나운 게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아, 눈더미에 발이 걸려. 아, 아. 차가운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진 설아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방 밀무역의 거두이자 왕실의 비밀을 품은 상단의 적자 윤이 눈 덮인 숲길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달빛 아래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설아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다가온 윤은 쓰러진 여인을 차가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손길조차 내밀 기력이 없는 여인을 지켜보던 그의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추노꾼들의 횃불이 비쳤습니다. 나 나으리.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뵙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소인들은 그저 나라의 명을 받아 도망친 천한 여종 하나를 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혹여 나으리의 행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추노꾼들은 윤의 섯을 펄은 위험을 확인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시끄럽군. 고요해야 할 북방의 밤이 이토록 천박한 소음으로 더럽혀지다니. 내 장부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는 소란이로다. 윤은 횃불 아래 비친 설아의 창백하지만 꼿꼿한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무심하게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추노꾼 우두머리에 발치해 던졌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주머니에서 엽전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여기 물건값이 있다. 이 계집이 내 길을 막아 내 시간을 허비하게 했으니 그 보상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 정도로 보상이 되었을 테니 더는 눈의 가시 같은 내 길을 막지 마라.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나 나으리. 어찌 감히 저희가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나으리께서 데려가시겠다면 당연히 그리하셔야지요. 저희는 그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가겠나이다. 추노꾼들은 윤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돈주머니를 챙기자마자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추노꾼들이 사라진 고요한 숲. 윤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쓰러져 있는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저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목숨을 빚졌으니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는 대신 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빚을 갚겠다라. 윤의 입가에 묘한 흥미가 서린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말은 제법 번듯하구나. 허나 나는 기약 없는 약조는 믿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갚겠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갚아라. 내 상단으로 가자. 내가 진 그 무거운 목숨값이 내 장부에서 지워질 때까지 너는 한시도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윤은 무심하게 등을 돌려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불과 몇 발자국을 떼지도 못하고 설아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눈바닥 위로 설아가 기절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밭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 설아를 내려다보던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투덜대듯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설아를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참으로 귀찮은 짐을 지게 되었구나. 이토록 가벼운 몸으로 대체 무엇을 그리 짊어지려 한 것이냐. 차가운 달빛을 등진 채 윤은 설아를 품에 안고 숲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겉옷 안으로 설아의 차가운 뺨이 닿았지만 윤은 그 온기를 거부하지 않은 채 상단이 있는 마을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낙원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기이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밤 차가운 눈바람을 가르며 윤의 상단으로 향하는 거대한 목조 대문이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열렸습니다. 윤은 품 안에 기절한 설아를 짐짝처럼 거칠게 안고 안뜰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장 같았고 그의 검은 망토 끝에서는 숲에서 묻어온 희미한 핏방울이 흰 눈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상단 행수가 뛰어나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행수, 길에서 주운 침짝이다. 숨이 붙어있는 것 같으니 안채 구석방에 처박아 두거라. 대충 씻겨서 상처나 덧나지 않게 해두고. 피비린내가 상단에 진동하는 건 딱 질색이니까.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방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행수는 사색이 되어 설아를 받아들었습니다. 도망친 노비를 거두는 것은 상단의 명운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으나 윤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는 감히 토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설아를 부축하며 어두운 복도 끝 가장 후미진 구석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아의 가녀린 몸이 행수의 등 뒤로 사라지자 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은 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피 묻은 장갑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설아가 머무는 구석방의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장부를 펼쳤으나 눈길은 자꾸만 창밖의 그림자를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그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여갔습니다. 책상 위 식어가는 차에서는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거기 누구 없느냐. 곳간에 남은 귀한 약재들이 아까워 그러니 저 방에 약탕기라도 하나 들여보내거라. 내가 보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저 기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내 잠자리를 방해하니 입이라도 막으라는 뜻이라고 전해라. 알겠느냐? 윤은 하인이 약탕기를 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북방의 거친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심장이 고작 이름 모를 여인의 가녀린 신음소리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술 한 잔을 들이켜며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참으로 귀찮은 짐을 지게 되었구나. 감히 내 장부의 이름을 올리려 하다니. 이 상단에 발을 들인 이상 내 운명은 오롯이 내 손에 달렸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윤의 날카로운 옆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 같았지만 창밖의 희미한 불빛을 향한 시선에는 미묘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맵싸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설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낯선 천장 그리고 몸을 감싼 깨끗하지만 거친 이부자리. 꿈인가 싶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을 파고드는 통증에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군. 끈질긴 목숨이야. 그 눈밭에서 그런 몰골로 버텨낸 걸 보면 방 한쪽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윤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촛불조차 켜지 않은 채 달빛만을 등지고 앉아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기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지옥 같은 눈밭에서 자신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서늘한 눈매의 사내였습니다. 나으리. 정신이 들어보니 이곳은 내 상단의 가장 구석진 방이다. 내가 흘린 피로 내 비단 옷이 엉망이 되었지. 그 값을 치르려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설아를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은 곁에 놓인 식어버린 약사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상단 전체를 울리더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내 숙면을 방해한 죄를 묻기 전에 어서 그 약이나 마셔라. 억지로라도 살려놓아야 내 미천을 회수할 것 아니냐.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쓰디쓴 향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단숨에 약을 들이켰습니다. 비어버린 사발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윤을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약조. 잊지 않았습니다. 나으리의 미천이 아깝지 않도록 제 목숨값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상한 고집이로군. 윤은 설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울먹일 법도 한데 여인의 눈에는 서릿발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휩싸이며 거칠게 손을 뗐습니다. 좋다. 내일부터는 쉬지 못할 것이다. 내 상단은 밤만 축내는 자를 거두는 곳이 아니니까. 몸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부 정리를 도와라. 내 그 고결해 보이는 손이 먹물을 묻힐 준비가 되었는지 두고 보겠다. 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설아는 그가 남긴 온기가 방 안에 머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북방의 매서운 바람이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으나 설아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아침은 북방의 찬 서리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채 가시지 않은 통증을 억누르며 윤의 집무실인 묵향각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수천 권의 장부와 서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윤이 서늘한 기운을 뿜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을 텐데 제 시간에 나타났군. 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 중 하나를 턱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장부를 펼쳐보아라. 지난달 북방에서 들여온 비단과 약재의 수치다. 숫자 하나 획 하나라도 틀린다면 네가 호기롭게 내뱉은 약조는 그저 빈말이 될 것이다. 시작해라.
설아는 말없이 붓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직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먹을 갈고 종이를 펴는 몸짓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은 짐짓 장부에 집중하는 척했으나 곁눈질로 설아의 손놀림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1시경이 지났을까요? 고요한 방 안에는 서걱거리는 붓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아의 붓끝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장부의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확인하더니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는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설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다니? 그 장부는 상단에서 10년을 일한 노련한 행수가 작성한 것이다. 네가 감히 무엇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윤의 앞으로 내밀며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비단의 유입량에 비해 소요된 은자의 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또한 약재 보관료로 책정된 금액이 실제 북방 창고의 규모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수치를 교묘하게 부풀려 상단의 재물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행수의 부정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그것도 처음 보는 장부에서 그 미세한 균열을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 멈춰 서서 그녀가 짚은 숫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부의 빈틈을 찾아내는 눈이 제법이군. 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고작 도망친 노비의 솜씨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영민하지 않느냐?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아직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윤은 대답 없는 그녀를 쏘아보다가 이내 픽하고 옅은 실소를 흘렸습니다. 대답하기 싫다면 됐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찾아낸 이 진실이 상단에는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너는 내 장부뿐만 아니라 내 은밀한 계획에도 발을 들인 셈이다. 윤은 설아의 손에서 붓을 빼서 들더니 장부의 마지막 장에 거칠게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설아를 상단의 정식 서기로 임명한다는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그림자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것, 그 모든 것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각오해라. 내 그림자로 사는 것은 눈밭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될 테니까. 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설아의 어깨를 스치는 그의 망토자락에서는 묘하게도 어젯밤 느꼈던 그 희미한 온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밤은 낮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윤과 설아는 그림자처럼 숨을 죽인 채 비릿한 돈 냄새가 흘러나오는 행수의 집무실 뒷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설아가 찾아낸 장부의 빈틈, 그 끝에 매달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은 스스로 어둠이 되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었느냐?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될 것은 이 상단의 화려한 껍데기 아래 감춰진 썩은 환부다. 윤이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서늘한 숨결이 닿자 설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지어 틈새 너머로 행수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수 어르신, 이번 북방 약재건으로 챙긴 은자가 꽤 쏠쏠합니다. 그 까다로운 상단 척자놈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죠. 흐흐흐, 그놈은 제 아비만큼 영악하지 못해. 장부 몇 장만 갈아치우면 그만이지. 자, 여기 내 몫이다. 나머지는 예정대로 그쪽으로 보내거라. 은전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설아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상단의 명운을 갉아먹는 자들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설아의 발치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그녀의 긴장한 발끝에 채어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탁! 누구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윤은 망설임 없이 설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두운 회랑 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벽에 밀착된 두 사람. 설아의 심장 박동이 윤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시끄럽군.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내 옷자락을 꽉 잡아라. 놓치면 그대로 끝이니까. 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내들이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찰나 윤이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챙강. 짧은 금소금과 함께 사내들의 비명이 숲의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윤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단의 적자이기 이전에 북방의 거친 법도를 몸소 익힌 포식자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한 윤은 피 묻은 칼날을 수건으로 닦으며
구석에서 떨고 있는 행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행수, 내 장부에 감히 가짜 숫자를 적어 넣은 대가가 무엇인지 잊은 모양이군. 내 놈의 목숨값이 그 은전 보따리보다 가벼울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공포에 질린 행수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설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윤의 곁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님을, 그것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거대한 상단의 진실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윤은 차가운 눈길을 돌려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제 너도 선택해라. 이 더러운 장부를 함께 덮을 것인지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이 상단을 다시 세울 것인지. 설아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도망치던 설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윤에게 다가가 그가 건네는 피 묻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행수가 끌려나간 집무실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윤은 촛불 하나를 켜들고 행수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던 책상 뒤편에 병풍을 거칠게 쳐쳤습니다. 그곳엔 상단 건립일에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육중한 철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단의 장부는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려 들지. 그 행수가 빼돌린 은자들은 고작 시작일 뿐이다. 이 문 뒤에 진정한 환부가 숨어 있을 것이다. 윤은 품에서 꺼낸 기묘한 형상의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고고곡.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지하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은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눈빛 많은 형형한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겠느냐? 지금이라도 모른 척 방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그저 평범한 서기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너는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될 것이다. 설아는 대답 대신 윤이 들고 있는 촛불을 함께 맞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손이 짧게 겹쳤습니다. 설아의 단호한 손길에 윤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창고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이나 약재 대신 검은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이 천 하나를 걷어내자 날카로운 금속 광택을 내뿜는 조총과 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수물자가 아닙니까? 상단에서 금지된 무기 밀매를 하고 있었다니. 설아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왕실의 밀명을 수행하는 상단에서 반역에 쓰일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상단 전체가 역모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상자 하나하나를 살피며 장부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무기마다 찍힌 낙인이 상단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북방 오랑캐들의 문양입니다. 행수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적국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윤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수의 잔당들이거나 혹은 그와 연결된 더 높은 권력자의 수하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은 재빨리 촛불을 꺼트리고 설아를 벽 구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틈새 두 사람의 숨결이 뒤엉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설아는 자신의 등을 감싼 윤의 단단한 팔과 코끝을 맴도는 그의 진한 묵향을 느꼈습니다. 긴장감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숨 죽여라. 내 숨소리가 내 이성을 흐트러뜨리는군. 윤이 설아의 귓가에 아주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억눌린 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의 품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이 남자가 숨긴 어둠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윤은 설아를 서서히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설아의 입술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왜 너를 짐짝이라 불렀는지. 이 무거운 진실을 짊어지기에 너는 너무나 가냘프다. 하지만 윤은 설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눈빛만은 북방의 서리꽃처럼 차갑고 아름답군. 네가 내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정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지하 밀실에서 발견한 조총과 북방 오랑캐들의 문양.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역모의 실체였습니다. 윤은 이 톡버섯의 뿌리를 뽑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는 윤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행수의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다.
그자가 오늘 밤 지하에 숨겨둔 무기를 옮기라는 밀지를 보낼 것이다. 설아, 네가 그 밀지를 가로채 가짜 수신호를 보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윤은 설아의 어깨를 짚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에 숨겨둔 인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낮 동안 행수의 집무실에서 몰래 위조한 배후 세력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표식이었죠.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붓을 든 제 손이 오늘은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단 뒷마당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설아는 높은 누각 위에서 숨을 죽인 채 미리 준비한 푸른 등불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짓 신호였습니다. 괴한들이 방심하며 지하 밀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설아는 등불을 떨어뜨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퍽! 등불이 깨짐과 동시에 상단의 모든 대문이 닫히고 매복해 있던 윤의 호위무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은 괴한들이 설아가 있는 누각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설아! 윤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누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쏟아지는 화살비를 망토로 휘둘러 막아낸 윤은 기겁하여 굳어버린 설아를 자신의 품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등 뒤로 화살 하나가 기둥에 박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아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리 무모하게 굴면 내 가슴이 무너진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뜨겁고도 거친 심장 박동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은 설아를 안전한 구석에 밀어넣고는 아래를 향해 차갑게 포효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 상단을 더럽힌 대가와 감히 내 여인에게 손을 댄 죄를 피로 씻게 해주마. 달빛 아래 윤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듯 잔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배후의 실체를 잡기 위한 이 위험한 작전은 이제 상단을 넘어 북방 전체를 뒤흔들 전쟁의 서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난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두르는 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그를 위해 더 독해져야 함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난전이 끝난 상단은 고요했지만 주인 윤의 침소만큼은 최고급 약재의 향과 화로의 열기로 후끈거렸습니다. 화살에 스친 윤은 금실 자수가 놓인 비단 침구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설아는 황실 진상품이라는 천년 산삼을 마치 무 뽑듯 거칠게 썰어 황금 약탕기에 털어 넣었습니다. 나으리, 이 귀한 산삼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 장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엄살 부리지 말고 이야기나 드시지요. 설아는 운남산 최고급 비단을 찬물에 적셔 윤의 이마에 툭 얹었습니다. 걱정으로 눈가가 발그레해졌으면서도 입술은 여전히 당돌하게 조잘거렸습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나으리가 돌아가시면 이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는 다 제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당장 북방에서 제일 까는 부자가 되어 떠날 테니 억울하시면 어서 눈을 뜨시든가요. 그때 미동도 없던 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슬며시 열렸습니다.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삼키며 설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 상단이 탐나서 밤새 내 명주를 잡고 있었던 것이냐? 역시 너는 처음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윤은 신음 대신 낮게 깔린 웃음을 내뱉으며 설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부상자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악력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옷가락지가 낀 손가락으로 그녀의 코끝을 장난스레 톡 쳤습니다. 바보 같군. 나라면 상단보다는 상단 주인을 훔칠 궁리를 했을 텐데. 내 머리가 생각보다 나쁜 모양이구나. 누가 누굴 훔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제 목숨값을 갚으려는 것뿐. 그럼 평생 갚아라. 내 침소가 너무 넓어 잠이 오지 않으니 내 그 시끄러운 잔소리로 밤새 내 잠을 방해하는 것으로 말이다. 어떠냐, 이 정도면 꽤 남는 장사 아니냐? 윤의 시선이 설아의 입술에 머물자 방 안의 공기가 약초향보다 진하게 달궈졌습니다. 설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윤의 손길은 이미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단에 가득한 금은 보화보다 지금 내 장난에 얼굴이 빨개진 내 모습이 훨씬 상큼하군.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윤은 설아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거칠게 뛰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상단의 주인이 아닌 한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남자의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윤의 상처는 깊었지만 설아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회복은 더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밤낮으로 약을 따리고 상처를 돌봤습니다. 때로는 그의 잔소리에 버럭 화를 내고 때로는 그의 농담에 수줍게 웃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상단의 주인과 도망친 노비라는 신분의 간극은 어느새 희미해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내 간호 덕분인지 내 몸이 예전보다 더 튼튼해진 것 같군. 이제 이 산더미 같은 장부들을 네가 아닌 내가 정리해야 할 판이로군. 농담처럼 던진 윤의 말에 설아는 잔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어서 완쾌하셔서 저를 귀찮게 하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윤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북방의 엄동설한도 물러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윤은 왕실에 진상할 귀한 물품들을 싣고 한양 궁궐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설아가 함께했습니다. 상단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서기이자 윤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로 말입니다. 길고 긴 여정 어느덧 한양의 성벽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설아는 고백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길가의 냇가에 멈춰 선 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사실 제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노비가 되었는지 그 진실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은 말없이 냇가에 앉아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양에 이름난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식이 높으신 분이셨고 저는 곱게 자라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 가문은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누명을 쓰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저는 졸지에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냇가에 엎드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마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조심스럽게 모래를 쥐었다 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서. 그 망할 영모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서. 설아의 손에 쥐어있던 모래알 사이로 작게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치기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챙겨나왔던 작은 사금 조각이었습니다. 그 사금 조각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윤은 설아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작은 손으로 그토록 무거운 장부를 뒤지고 피 묻은 내 칼을 잡으려 했구나. 괜찮다, 설아. 네가 양반가의 여식이든 노비든 내게는 아무 상관없다. 너는 그저 나를 살리는 인이고 내 곁을 지킨 유일한 서리꽃이다. 윤은 설아의 손에서 사금 조각을 건네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가문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 영모의 배후를 찾는 것, 이제 그것은 너만의 짐이 아니다. 내 상단의 힘을 빌려 그 모든 것을 파헤쳐 주마.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울지 마라. 내 눈물은 이 북방의 서리꽃에게도 너무 가혹하니.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물품 진상을 넘어 거대한 진실을 향한 복수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양 남대문을 지나 당도한 경복궁은 북방의 거친 눈바람과는 다른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은 왕실 진상품을 전달한다는 명목하에 설아를 자신의 전속서기로 대동하여 궐 안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비단 소매 속에 숨긴 설아의 손은 잘게 떨렸으나 그녀의 눈빛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네가 고개를 숙일수록 저들은 너를 먹잇감으로 여길 것이다. 내 뒤에 바짝 붙어서 오직 장부와 인장들만 살펴라. 윤의 나직한 경고와 함께 두 사람이 당도한 곳은 왕실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탕고였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문양이 찍힌 서신들과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지하 창고에서 보았던 북방 오랑캐들의 그 기괴한 표식들이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실세이자 설아의 가문을 몰락시킨 주범으로 의심받던 김대감이었습니다. 북방의 거상 윤나으리가 아니신가? 이번 진상품 중에 특별한 것이 섞여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만. 김대감의 시선은 윤을 지나쳐 그의 뒤에 서 있는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김대감의 여우 같은 눈은 설아의 비범한 기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서기는 낯이 있군. 마치 오래전 사라진 어느 가문의 여식을 닮았어. 긴박한 찰나 윤이 김대감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서기가 워낙 비색이라 오해를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상단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제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니 함부로 눈독 들이지 마시지요. 그보다 대감께서 찾으시는 특별한 것은 이미 내탕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윤이 김대감과 팽팽한 설전을 벌이는 사이 설아는 윤의 지시에 따라 내탕고의 출납 장부를 찰나의 순간에 훑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문의 보물이라 여겼던 그 사금 조각들이 김대감의 사적인 비자금 목록에 군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요. 찾았습니다. 배우는 김대감이었어요. 설아는 윤의 옷자락을 아주 살짝 잡아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의 입가에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사냥감의 목덜미를 발견한 늑대의 미소였습니다. 김대감 조만간 북방의 서리꽃이 한양 한복판에 피게 될 것입니다. 그 꽃이 피면 대감의 그 화려한 관복도 붉게 물들겠군요. 윤의 도발적인 선전포고에 김대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궐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수십 개의 감시하는 시선이 꽂혔지만 윤은 설아의 손을 꽉 잡은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우는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북방의 힘으로 이 썩어 빠진 권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과 설아가 궐을 나서자마자 그들을 영모의 증거물을 운반하는 대역죄인으로 몰아 체포할 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설아의 손은 이미 그의 비자금 장부를 복사하듯 머릿속에 옮겨 적었고 윤의 상단은 한양의 모든 정갈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내 놈들이 감히 내 앞마당에서 장난질을 치다니. 여봐라. 저들을 당장 포박해라. 김대감의 호령에 병판의 사내들이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매 안에서 왕의 밀명이 찍힌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감 서두르시는군요. 제가 진상한 특별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대감이 북방 오랑캐와 주고받은 밀약서였습니다. 방금 전 전하께 직접 전달되었지요. 김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설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사금 조각과 방금 전 내탕고에서 빼낸 김대감의 사적 인장이 찍힌 영수증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김대감, 8년 전 제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이고 가문의 사금광을 가로챈 자가 바로 당신임을 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비자금이 오랑캐의 군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궐내를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폭수심에 타오르던 서리꽃이 마침내 불꽃이 되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황한 김대감이 칼을 뽑아 설아를 내리치려 했으나 윤의 검이 더 빨랐습니다. 친강. 윤은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김대감의 칼을 날려버리고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여인의 가문을 더럽히고 내 상단의 명예를 훔친 대가다. 지옥에 가서 네가 저지른 그 추악한 장부나 정리하거라. 궐문이 열리며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쳤고 김대감은 비참하게 파닥을 기며 끌려나갔습니다. 8년 동안 맺힌 설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 궐마당에는 때 아닌 하얀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설아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윤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그는 설아의 귓가에 낮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보았느냐? 서리꽃이 이토록 뜨겁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내 아버님의 누명은 벗겨졌다. 너는 더 이상 도망치는 노비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다. 설아는 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결정체였습니다. 한양의 해가 저물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한양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끝나고 누명을 벗은 설아의 이름은 다시금 고귀한 양반가의 대장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도성의 삶 대신 자신의 심장을 깨우고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남자가 있는 곳, 차갑지만 뜨거운 북방의 대지로 돌아가기를 택했습니다. 북방 최대 상단의 주인인 윤의 저택은 오늘 건립일의 가장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천 개의 등불이 밤하늘의 별처럼 수놓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보낸 축하객들과 산더미 같은 예물들이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나으리 아니 서방님. 상단 장부를 정리할 때보다 이 홀레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 모든 금은 보화가 저희의 홀레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연분홍빛 비단 홀레복을 입은 설아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묻자 뒤에서 다가온 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은 평소에 무뚝뚝한 검은 옷 대신 금색 자수가 찬란한 관복을 갖춰 입어 그 어느 때보다 위엄있고 눈부셨습니다. 무겁다고 투정 부리지 마라. 네가 이 상단의 주인이 되는 무게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네가 정리할 장부는 상단의 재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써내려갈 우리의 여생이 될 테니까. 윤은 품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사금 펜던트를 꺼내 설아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설아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의 매개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어 꽃으로 피워주셔서. 두 사람이 혼례청으로 발을 내딛자 북방의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수만 발의 불꽃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윤은 설아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북방은 혹독한 겨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인해 사계절 내내 서리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낙원이었습니다. 보았느냐, 설아. 이제 북방의 서리꽃은 지지 않는다.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 것이니.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북방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혼례복을 벗고 곱게 단장한 침소에 앉아 윤을 기다렸습니다.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 붉은 비단 휘장 사이로 윤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위험 대신 설아만을 향한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내 곁에 오니 이리 잠이 달아나는 것이냐? 윤은 설아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설아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윤의 품에 기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아니, 서방님.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토록 따뜻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윤은 설아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별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다, 설아. 이제부터 내 모든 밤은 나와 함께 이리 따뜻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차가운 서리꽃이 아니라 내 품에서 영원히 피어날 꽃이다. 윤은 설아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입맞춤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거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설아는 윤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윤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방님, 이 넓은 침소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오늘 밤은 제가 특별히 더 시끄럽게 해드릴 테니 절대 잠들지 못하실 겁니다. 설아의 장난기 어린 속삭임에 윤은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설아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침대 깊숙이 몸을 뉘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침소 안은 오직 두 사람만의 달콤한 세계였습니다. 그래. 내 생애 가장 시끄럽고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되겠군. 내 목숨값은 평생 이리 시끄럽게 내 곁을 지키는 것으로 갚거라. 윤은 설아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아는 그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도 행복이라는 이름의 꽃이 만개하여 따뜻한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차가운 북방에서 피어난 한떨기 서리꽃과 그녀를 품에 안은 상단의 주인의 이야기는 행복한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북방의 혹독한 겨울을 녹여내고 영원한 봄을 약속하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윤과 설아의 인연이 이제는 영원히 지지 않는 따뜻한 봄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믿고 나아갔던 두 사람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어떠한 추위도 녹여낼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서리 뒤에 반드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듯 여러분의 삶에도 찬란한 봄날만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